조 바이든 얘기가 오래간만에 하나 나왔는데 워싱턴 DC에서요. 연방 항소법원에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10년 전에 자신의 회고록을 쓰려고 대필 작가로 데려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마크 주어니처라는 대필 작가를 하나 데려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보통 대필 작가들이 이제 자서전 같은 걸 대신 써준다라고 할 때는 한 10번이건 20번이건 인터뷰를 해서 그 인터뷰한 걸 녹음을 해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책을 이제 쓰게 되는데요. 그때 인터뷰했던 녹음 파일, 녹취록, 이것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법원에 긴급 요청을 했었는데 법원이 이것을 기각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원이처는 2016년 그리고 2017년에 바이든의 자택을 방문해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바이든 측 변호인단은 해당 대화가 솔직하고 개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유지될 예정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워싱턴 DC의 3인 재판부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항소할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8월 3일까지 판결 집행을 유보한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원천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바이든 측 변호인단은 이번에 2대1로 내려진 이 결정에 대해서 3명의 판사 패널이 아니라 DC 연방항소법원 소속 판사 전원이 다 참여하는 재심리를 요청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른바 전원 합의체 심리를 요청하게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지금 항소법원에서 나온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전원 합의체로 재심리를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연방 대법원에 상소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연방 대법원은 아시다시피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다수이기 때문에 바이든한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지금 우려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연방 대법원으로 가기보다는 차라리 워싱턴 DC는 좌편향 판사들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차라리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항소법원의 판사 전원이 다 참여하는 그러한 전원 합의체 심리를 요청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됩니다. 2대1로 내려진 이번 항소법원 판결에서 재판부는 바이든이 비공개로 유지하려고 했던 자료를 공개하는데 상당한 공익이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참 재밌게 판결이 나오게 됐는데요. 판결을 내린 판사 3명 중에서 한 명은 스리니바산이라는 판사가 있고, 그리고 그레고리 카차스라는 판사가 있습니다. 이 2명의 판사가 공개해라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근데 뭐라고 썼느냐, 판결문에 수정된 자료 공개로 인해 개인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공개에 대한 공익이 그거보다 크지 않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공익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생활 침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생활 침해보다 공익이 더 크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내린 2명의 판사 중에 한 명, 스리니바산이라는 판사는 원래 오바마가 임명해 준 판사입니다. 오바마가 임명해 준 판사인데 지금 바이든한테 불리한 판결을 내린 거죠.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원래 스리니바산이라는 연방 판사는 대법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가 메릭 갤런드를 대법관으로 지명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메릭 갤런드는 대법관이 되지 못했습니다만은, 스리니바사는 오바마의 선택을 한번 받았었습니다만은, 하지만 따지고 보면 오바마한테 또 배신을 당한 그런 입장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뒤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사연이 있었던 특이한 케이스. 카차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 중에 임명했던 연방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카차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유리할 수 있는, 바이든한테는 불리할 수 있는 그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봐서는 자연스러워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그 3명의 판사가 있었다고 그랬죠. 마지막 3번째 판사는 플로렌스 펜이라는 판사인데, 이 플로렌스 펜이라는 판사는 바이든이 임명해 주었던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플로렌스 펜 판사는 반대했습니다. 공개하면 안 됩니다라고. 왜냐하면 인터뷰가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형사고발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반대했었습니다. 어찌됐든 결론은 2대1이 됐다는 거죠. 이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바이든의 회고록, 약속해 주세요 아빠라는 Promise Me Dad라는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2016년, 2017년에 진행된 인터뷰 내용인데, 이 인터뷰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버트 허 특별검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국계인데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특별검사로 임명이 돼서 조 바이든을 수사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조 바이든을 수사하고 나서 로버트 허 검사가 내렸던 결론은 선량한 할아버지가 뭐 좀 그렇다. 문제 이렇게 해서 뭔가 잘못한 게 있긴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뭐 그게 의도적으로 뭐 일부러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냥 봐주고 넘어갑시다 라는 식의 애매한 결론을 내렸던 그러한 상황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로버트 허 특별검사가 바이든의 기밀문서 유출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자료를 그러니까 2016년, 2017년에 조어니처가 바이든을 인터뷰했던 녹취 파일을 그거를 확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연방 법무부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후 보수 성향의 띵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정보공개법을 통해서 이거 공개해라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202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24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조 바이든이 다시 대통령 하겠다고 선거 막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조 바이든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의심스럽다. 치매 환자 아니냐? 갈 길을 몰라가지고 막 헤매고 있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데려가야 되고 뭐 이런 모습들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상당히 걱정스러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도저히 아니었다. 그런데 육체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정신 건강도 지금 상당히 의심스럽다. 뭐 이런 상황, 의혹이 제기가 되었던 상황이었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녹취 파일로 이것이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터뷰했던 녹취 파일을 공개해라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었는데 그 바이든 측에서는 당연히 그거 못하게 막으려고 했던 것이었죠. 결국에는 이제 소송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지난 6월 데브니 프리드리히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자료에 대한 공익이 바이든의 사생활 보호 권리보다 우선한다라고 이미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측에서는 항소를 했던 것이었고요. 프리드리히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했던 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지명한 판사니까 이런 판결을 내렸구나. 나를 괴롭히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항소를 쉽게 했던 거였는데 항소심에서도 오바마가 임명한 사람 하나,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 하나, 바이든이 임명한 사람 하나, 3명이 판사가 돼가지고 심리를 했는데 2대1로 공개해라라고 좀 명령이 나오게 된 거죠. 앞서 일부 공개된 2023년 로버트 허 특검과의 인터뷰 내용에 보면은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자신의 부통령 시절에 아들 보가 죽었다라는 죽었던 것을 기억하는 그 상황을 상당히 어려워하는 말을 계속 더듬습니다. 지금 말을 나오는 거는 이제 로버트 허 특검의 말이고요. 예, 그 문서들 어디에 놨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바이든의 답변입니다. 야야야야 예, 이런 식으로 나가죠. Remember, in this time frame, my son is either been deployed or is dying, and so it was. And by the way, there were still a lot of people at the time. 자, and so 막 이러다가 by the way 그런데 뭐 그러면서 딴 얘기로 막 넘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기억을 잘 해내지도 못하고 대답도 계속 어눌하게 하고 말을 더듬고 뭐 이런 모습들 보니까 상당히 좀 정신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 제가 비춰지는 그러한 모습이죠. 근데 이게 2023년에 이제 로버트 허 특검이 인터뷰했을 때 이 정도였는데, 근데 그 전부터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들을 주변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요. 결국은 그 증거를 잡아내기 위해서, 결국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만한 그러한 충분한 능력이 되지 않는 것을 주변인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은폐하고, 이건 전 국민들을 속인 거거든요. 이런 게 반란인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은폐하고 대통령직에 앉혀놓았던,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 벌어졌던 많은 일들을 과연 스스로 해냈겠느냐,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했겠느냐, 아니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인들이 대신해 줬겠느냐, 이런 의혹이 제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부정선거로 인한 당선 의혹이라는 것은 이런 문제들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망하는 거죠. 이게 미국만의 문제겠습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보수층에서는 어떤 다른 충격적인 폭로들이 더 나올지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